안녕하세요. 언어학에서 보는 한국인의 영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어의 역사와 사회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사까지 알아야 되나 싶지만 역사를 조금 알게 되면 영어의 현재 모습을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영어를 왜 English라고 부를까요? 네, 잉글랜드의 말이기 때문이죠. 그럼 잉글랜드는 어디일까요? 잉글랜드가 곧 영국?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브리튼 섬의 남동부 지역이죠. 영어의 역사는 5세기경 게르만족들이 브리튼 섬 잉글랜드로 이주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지금의 독일 북쪽 부근에 살던 앵글족, 섹슨족, 주트족이 바로 영어의 조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 당시 영국 섬에는 켈트족이 살고 있었는데요. 아더왕 이야기나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주인공들이죠. 하지만 게르만족들이 쳐들어오자 서쪽 늪지대인 웨일즈와 북쪽 산악지대인 스코틀랜드, 바다 건너 아일랜드, 프랑스 쪽인 브레통 지역으로 쫓겨갑니다. 그래서 영어는 세계 여러 어족 중에서 인도 유럽 어족에 속하고 그 중에서도 게르만어 계통인 것입니다. 영어하고 가장 가까운 언어가 지금의 독일어나 네덜란드어라고 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의외라고 합니다. 영어의 조상 라틴어 아니었어요? 라면서요. 영어는 독일어, 네덜란드어, 덴마크와 친척이고요. 라틴어는 이탈리아어의 조상이면서 프랑스어, 스페인어와 가깝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게르만어와 로망스어는 뿌리는 아주 오래전에 같았지만 줄기가 다르기 때문에 기초 어휘부터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father라는 단어는 게르만 언어들은 v로 시작되지만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같은 로망스어는 모두 p로 시작됩니다. 라틴어는 영국의 기독교를 전파하면서 서구 문명의 중심 언어로서 영어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영국 하면 귀족층 자제들이 고풍스러운 학교에서 라틴어 수업을 받는 장면이 떠오르죠. 라틴어가 영어에 끼친 영향은 어휘를 풍성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새는 bird이지만 조류 독감은 AI, avian이라는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물은 water죠. 독일어 wasser에서 왔지만 라틴어 aqua가 aquarium, aquatic 같은 단어에서 발견되죠. 그리고 영어는 바이킹족들의 침입 때문에 문법적으로 단순해집니다. 양옆에 이 뿔 달린 투구를 쓰고 뱃머리가 말린 목선을 타고 해안가를 주름잡은 바이킹들, 지금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지역에 살던 북게르만족이죠. 이 사람들이 끈질기게 영국 섬을 침략합니다. 이곳저곳에 남아서 살고 심지어 잠시 왕권을 잡은 적도 있어서요. 앵글로색슨인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과 소통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가 영어에 영향을 주죠. 이번에는 어휘가 늘어나기보다 구조적으로 단순화됩니다. 그 이유는 두 언어가 게르만어 계통으로 서로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굴절형들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굴절은 단어가 문장 속에서 사용될 때 문법 관계를 나타내주는 기능적인 형태소를 말합니다. 지금 영어에 남은 복수형 어미 s, 과거형 어미 ed 같은 것들이죠. 고대 영어에는 대명사 형태도 그렇고 동사, 형용사, 굴절 어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런 걸 바이킹족들과 소통하며 헷갈리는 대신 아예 생략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어가 단순해지죠. 영어에 가장 충격적인 영향을 준 것은 중세 초기 프랑스어입니다. 영국에서 바다만 건너면 있는 노르망디 아시죠? 2차 대전 때 연합군이 상륙작전을 펼쳐서 희생은 컸지만 승기를 잡은 곳입니다. 여기 윌리엄 공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해적질로 주변국을 괴롭히다가
프랑스 왕에게 노르망디의 영토를 얻어서 살고 있었던 공작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 영국 혈통인데요. 영국 왕실의 후사가 끊기자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쳐들어왔죠. 그는 왕의 후계자로 지목됐던 귀족 해롤드를 물리치고 왕위를 차지합니다. 이 일을 노르만의 정복이라고 부르죠. 이후 영국의 왕실과 귀족들이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노르만 사람들로 싹 바뀝니다. 그래서 영어는 한 200년 넘게 프랑스어의 굴욕을 겪게 됩니다. 이때 프랑스어가 영어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죠. 특히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의 어휘들. 이를테면 영어로 소는 cow이지만 소고기는 고대 불어에서 온 beef입니다. 집, house는 독일어 house에서 왔지만 좋은 집은 불어에서 온 mansion입니다. country, plenty, mercy. 프랑스어 단어들이 고대 영어의 단어들을 대체해버립니다. 이렇게 문화와 정치 제도에 관련된 단어들이 프랑스어에서 대거 유입되죠. 이 굴욕의 시기를 겪으면서 영어는 더 단순해집니다. 한마디로 영어는 굴절어이면서 굴절이 없는, 거의 없는 언어가 됐죠. 이렇게 단순해진 문법은 영어의 장점이에요. 영어에 남은 굴절 겨우 8개 뿐이죠. 유럽 언어를 조금이라도 배워보셨다면 영어가 문법적으로 단순하다는 말에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원래 굴절이 했던 역할을 다른 것들이 대체하게 돼서 전치사, 구동사, 어순 같은 것들이 중요해집니다. 우선 어순. 영어에서는 똑같은 단어도 어떤 순서로 배열하느냐에 따라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John loves Mary. Mary loves John. Mary is smart. Is Mary smart? 이런 문장을 비교해 보시면 이해가 가시죠? 지금은 영어를 고리버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고리버는 구조, 즉 어순이 중요한 언어입니다. 근대기의 주인공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입니다.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찌른 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 해가 지지 않는 식민지를 건설했죠.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싱가포르, 홍콩 굉장히 많았고요. 그중 하나였던 미국이 독립해서 현대의 강국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영어가 지금과 같은 세계어의 위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 영어는 문법적으로 단순하고 어휘는 풍부한 언어가 됐어요. 지금 영어에는 독일어 계통, 라틴어 계통, 프랑스어 계통 어휘가 각각 3분의 1 정도 있습니다. 영국 섬 남동부의 언어였던 English, 파란만장한 역사를 거쳐 오늘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언어가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문화에 대해 알아볼까요? 흔히 언어는 문화의 일부이고 그것이 사용되는 사회를 반영한다고 하죠. 영어가 발달하고 사용되는 영국, 미국의 문화는 좀 알게 되면 영어에도 도움이 됩니다. 언어는 그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반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영어를 둘러싼 사회적 특징을 꼽으라면 첫째, 사적인 영역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둘째는 평등주의, 셋째는 상호 친밀도를 강조하는 문화, 그리고 약간의 성차별과 인종차별 등 그 차별의 잔재가 좀 남아있다. 이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앞에 세 가지를 얘기해 보죠. 개인주의는 우리도 잘 압니다. 몇 살이에요? 결혼하셨나요? 자녀는 몇 명이에요? 얼마나 버세요? 그거 어디서 샀어요? 이런 질문은 친하지 않은 사이에서는 실례죠.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문화는 평등을 강조하고 갈등을 피하면서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수평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분위기라서 나이 차이가 좀 나도 조금 친해지면 이름을 부르는 것이 보통이고 적어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장도 교수도 대통령도 사석에서는 서로 이름을 부르죠. 물론 좀 조심해야 되는 윗사람이 있죠. 연세가 나보다 한 15년 이상 많은 분, 학교 선생님, 직장 상사. 그래서 타이틀과 성씨를 합쳐서 Mr. Johnson, Mrs. Parker,
뭐 이런 식으로 부르면 됩니다. 처음 만난 사이에는 대부분 서로 이름을 부르기 전에 잠시라도 이렇게 타이틀이나 성씨, 타이틀 성씨로 부르는 단계를 거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이름을 부르면 안 되겠죠. 결과적으로 영국과 미국에서 흔히 쓰는 호칭어는 웬만하면 이름이나 별칭입니다. 한국인들은 이 방식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일단 적응하면 세상 변합니다. 특히 영어는 2인칭 대명사 you로 모두를 부를 수 있어서 좋죠. 이것 때문에 영어는 상놈의 말이다 이런 소리도 듣지만요. 살짝 알려드리면 you는 본래 상대를 높이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영어에는 문법화된 경어법은 없지만 주로 호칭어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고요. 수평적 관계를 지향하기 때문에 서로 가까워지는 언어를 선호하죠. 그렇지만 포멀한 문장, 캐주얼한 문장은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금 좀 달라는 문장, 친한 친구라면 pass me the salt 이렇게 직접적이고 간단하게 말하지만요. 새로 온 직장 상사라면 Could you pass me the salt please? 이렇게 간접적으로 복잡하게 표현합니다. 바로 문장의 격식성이죠. Can you 보다는 could you, would you 이런 것이 더 정중한 표현이죠. 구체적인 내용은 눈치껏 파악해야 됩니다. 지역이 다르다면 LA, 뉴욕, 런던 분명히 다르겠죠? 이렇게 언어 사용의 사회적 요인까지 이해하는 것은 어떤 언어든지 마찬가지고요. 어렵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영어의 역사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파란만장한 역사는 오늘날 문법적으로는 단순하고 어휘는 풍부한 영어의 현재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미국의 사회를 반영해서 평등주의, 상호 존중의 마음, 친밀함을 강조하는 언어죠. 지금까지 4번에 걸쳐 언어의 원리를 통해서 본 한국인의 영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